대감마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돈은 됐고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다른 걸로 갚는 건 어떻겠나?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 담밤야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잊고 지낸 연정을 깨울 애틋하고도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뼈마디가 더 시리고 달이 뜨면 그리움에 잠 못 이루는 어느 청산과부와 벙어리 머슴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조선 중기, 눈이 시리도록 하얀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계절이었지만 갓시집 온 새색시 연심의 마음보다 차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디 연심은 마을에서 가장 곱다던 양반가 규수였습니다. 꽃처럼 피어나던 그녀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집힌 것은 붉은 화롯을 입고 혼례를 치른 지 불과 사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수줍게 웃던 새색시의 얼굴은 3일 만에 눈물로 얼룩진 죄인의 얼굴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급사를 맞은 신랑을 따라가라며 시어머니 윤씨는 갓 며느리가 된 연심의 하얀 소복을 갈기갈기 찢어발겼습니다. 2년, 내년이 들어오고 내 금쪽 같은 아들이 죽었어. 서방 잡아먹은 년이 밥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느냐? 당장 나가서 일해. 그 고운 손이 부르트고 피가 나도록 일하란 말이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날부터 연심은 사랑받는 며느리가 아닌 죽지 못해 사는 소복 입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양반가에서 곱게 자란 그녀였지만 이제는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엄동설한 남들은 따뜻한 아랫목을 파고들 시간. 연심은 살을 애는 칼바람을 맞으며 꽁꽁 엉개울가로 나가야 했습니다. 얼음을 깨고 맨손으로 빨래를 하는 그녀의 손은 처참했습니다. 고운 비단 같던 손등은 이미 터져 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는 손가락은 제멋대로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원망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서방님, 저를 두고 어찌 그리 황망히 가셨습니까? 차라리 이 손이 얼어부서져 감각이라도 없으면 좋으련만 야속하게도 목숨은 왜 이리 질긴 것입니까? 그때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숨죽여 울던 연심의 등 뒤로 거칠고 투박한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본 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재수없다, 흉측하다며 피하는 벙어리 머슴,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 반쪽을 덮은 붉은 화상 흉터, 한쪽 다리를 저는 볼품없는 사내. 사람들은 그를 짐승 보듯 했지만 연심은 그 순간 보았습니다. 그가 빨래 바구니 옆에 몰래 떨어뜨리고 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찐 감자 2알을 말입니다. 이걸 째게 주시는 겁니까? 돌쇠는 대답 대신 흉측한 얼굴을 들키기 싫다는 듯 황급히 고개를 돌려 절뚝이며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멀어지는 그의 넓은 등은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디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이죠. 연심은 차갑게 언 손으로 따뜻한 감자를 쥐었습니다. 그 투박한 온기가 얼어붙은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지옥 같은 시집살이 속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벙어리에 몸이 불편한 돌쇠였지만 그에게는 그만의 아주 특별하고 묵직한 사랑법이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 들판이 노르스름해질 즈음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동안 박서방은 연심을 몇 번이나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릇된 생각을 품을 때마다 어쩌다 보니 그 벙어리 머슴의 시선이 느껴져 발길을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박서방의 대담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미천한 종과 홀로 된 과부쯤이야. 결국 그는 벙어리 머슴 따위 자신의 신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자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며 사람들 눈이 적은 새벽녘 물가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소문난 한량 박서방이 물을 깃는 연심에게 노골적으로 추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쯧쯧쯧. 아이고, 우리 연심아기 씨. 이 고운 손이 나무 껍질이 다 되었네 그려.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는데 내 오늘 밤 술이나 한 잔 사리다. 응. 내 비단 옷도 한 벌 해줄 테니. 비켜주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서방의 대담함은 이제 제어 불능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어차피 과부 따위야 자신의 신분 앞에 거역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헤이, 튕기기는 어차피 서방도 없는 몸.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소? 그때였습니다. 커다란 물지개를 진 돌쇠가 뒤뚱뒤뚱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돌쇠를 보며 코를 막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이쿠, 냄새야. 저 병신놈은 왜 여기까지 와서 설쳐? 재수없게. 저리 안 꺼져. 돌쇠는 박서방의 말에 주눅든 척 고개를 숙이더니 박서방 옆을 지나가는 찰나 아주 교묘하게 발을 헛디디는 척을 했습니다. 으악, 푸아. 아, 차가워. 뭐야, 이거? 순식간에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박서방. 돌쇠가 물지개에 담긴 구정물을 박서방의 머리 위로 시원하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하지만 돌쇠의 표정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해 보였습니다. 어버버. 야, 이 미친놈아.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내 비단옷 다 젖었잖아. 박서방은 돌쇠를 때리려 손을 들었지만 덩치 큰 돌쇠가 짐짓 겁먹은 척하면서도 슬쩍 어깨를 들이밀자 도리어 튕겨나가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박서방이 투덜거리며 사라지자 돌쇠는 슬쩍 고개를 들어 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장난기 어린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여인에게 찝적대지 마라. 말은 못해도 성질머리는 살아있는 벙어리 돌쇠식의 소심한 복수였습니다. 연심은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을 잃고 난 후 처음으로 웃어본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린 연심은 이후로도 그 황당한 장면을 떠올리면 어쩔 수 없이 입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심이 잠 못 이루며 뒹굴고 있던 방의 문 밖 툇마루에 뭔가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뭔지 몰라 가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찐 감자. 겨울에 봤던 그것과는 달리 이번엔 신선한 옥수수였습니다. 이건 누가? 연심은 밤중에 몰래 와서 이런 걸 놓고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온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투박한 손으로 직접 준비한 것이라는 게 온몸에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 날 밤 또 다른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산에서 딴 신선한 머루입니다. 연심은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벙어리 돌쇠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행랑채로 가는 길을 지나가던 연심은 돌쇠를 만났습니다. 언제나처럼 시선을 피하려던 돌쇠였지만 이번엔 다른 기색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슬쩍 연심의 눈을 마주쳤고 금방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은 명백한 질문이었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연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고 있었는지, 돌쇠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깨어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달 밝은 밤,
멀리 행랑채에서는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돌쇠가 불던 서툰 곡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궁중의 악사가 임금님 앞에서 연주하듯 애절하면서도 기품 있는 깊은 선율이 밤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연심은 홀린 듯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피리를 부는 돌쇠의 그림자가 창호지 문에 비쳤습니다. 그 순간 연심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리를 잡은 돌쇠의 손이었습니다. 저 손은 밭일하는 농사꾼의 투박한 손이 아니다. 저 굳은 살은 낫이나 호미를 준 자의 것이 아니라 평생 검을 쥐어온 무인의 손이 아닌가. 피리 소리가 멈추고 돌쇠가 인기척을 느껴 황급히 다시 구부정한 자세로 돌아가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연심의 가슴 속에는 이미 작은 의심, 아니 걷잡을 수 없는 설렘 같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왜 그 흉터 뒤에 자신을 숨기고 계신 겁니까? 연심과 돌쇠 사이에 싹 트는 풋풋한 감정 뒤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시어머니 윤씨.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그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품고 마을의 악덕 지주 최대감을 찾아갔습니다. 허허, 윤씨 부인, 내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네만 오늘까지 갚지 못하면 자네 집 문짝이라도 뜯어와야 쓰겠어. 대감 마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돈은 됐고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다른 걸로 갚는 건 어떻겠나. 자네 며느리 말일세. 내 그 고운 자태를 보며 밤잠을 설친 지가 꽤 되었거든. 첩으로 들여준다면 빈문서는 없던 걸로 해줌세. 윤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그녀는 결국 며느리를 팔아넘기는 악마의 계약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같은 시각 불 꺼진 행랑채. 모두가 잠든 새벽이 되자 어수룩한 바보 연기를 벗어던진 돌쇠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낡은 집더미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숨겨왔던 서슬 퍼렁검한 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헝겊을 벗겨내자 달빛을 받은 검날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매서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저 여인만은 지킬 것이다. 간신들이 모함으로 세자저하를 해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에 숨어들었으나 설령 내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 차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만은 지킬 것이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운명의 밤은 예고도 없이 폭풍우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최대감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돈이 아닌 첩으로 드리겠다던 계획이 윤씨 부인의 약속과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며칠이 지나도록 윤씨 부인의 초가집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약속을 어길 리 없다고 생각한 최대감은 결국 자신이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대감이 건장한 왈패들을 이끌고 직접 쳐들어온 것입니다. 평화롭던 초가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둘러라. 동네 사람들 깨기 전에 얼른 입부터 틀어막아. 이건 옷이오. 누구 없소. 어머니. 연심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연약한 여인의 힘으로 장정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거친 소나기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고 연심은 짐짝처럼 말 위에 실려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절망으로 흔들리며 행랑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야. 어디 있느냐? 그 소란에도 어찌된 일인지 시어머니 윤씨 부인도 그 든든하던 돌쇠의 그림자도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대감의 일행이 어두운 산길 모퉁이를 돌던 그때였습니다. 어둠을 찢고 날아온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날아온 돌팔매 하나가 선두에 섰던 말의 다리를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말이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고 왈패들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누구냐? 어떤 놈이냐? 달빛을 등지고 길을 막아서는 한 사내, 절뚝거리는 다리, 구부정한 어깨, 벙어리 돌쇠였습니다. 그는 손에 몽둥이 하나 들지 않은 맨몸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그 병신 머슴놈 아니냐? 감히 어디라고 길을 막아? 야, 이놈들아, 뭐 하느냐? 저놈을 당장 베어버려라! 왈패들이 시퍼런 칼을 빼들고 달려드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부정했던 돌쇠의 허리가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지더니 저는 듯하던 다리가 땅을 단단히 뒤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 그곳엔 멍청한 머슴의 기운은 온데간데없고 베일 듯 서슬퍼런 살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내 여인에게서 그 더러운 손 치워라. 그것은 어눌한 머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천지를 호령하던 장수의 묵직한 중저음이었습니다. 돌쇠가 품에서 검을 꺼내 들자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는 화려한 건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칼끝이 춤을 출 때마다 왈패들의 칼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장정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제1검이라 불리던 전 내금위장 강하진의 압도적인 무위였습니다. 저놈이 미쳤나? 귀신이다. 사람 살려. 최대감은 바지가 젖는 줄도 모르고 네 발로 기어 도망쳤고 왈패들 또한 혼비백산하여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정리된 산길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돌쇠와 멍하니 그를 바라보는 연신만이 남았습니다. 달빛 아래 선 그는 더 이상 천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광군의 추적을 피해 깊은 산속 동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동굴 속에서 작은 모닥불을 피웠을 때 하진은 개울물에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그 으름과 가짜 흉터가 씻겨 내려가자 그 밑에 숨겨져 있던 날카롭고 준수한 사내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연심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그동안 벙어리 행세를 하신 겁니까? 제 이름은 강아짐, 경조판서의 흉계로 세자저하를 시해하려 했다는 영모의 누명을 쓰고 쫓기던 몸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증자를 찾을 때까지 신분을 숨기고 짐승보다 못한 척 그렇게 숨죽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연심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관군은 왜 나리를 찾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진이 어두운 눈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네, 이곳에 온 이후로 제 정체가 들통날까봐 늘 조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이 제 칼솜씨를 본 이상, 그리고 도망친 이상, 관군이 영모자인 저를 추적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십 기의 관군들이 산길을 넘어 숲의 경계에 다다랐고 두 사람을 향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벙어리 머슴이 아니라 영모 혐의를 받는 강하진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진은 연심의 상처 입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없이 깊고 따뜻했습니다. 허나 부인을 뵙고 난 후 처음으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이 비루한 목숨을 걸어서라도 당신만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진지한 고백에 연심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찰나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연심이 불현듯 무언가 생각난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헌데 내금위장 나리께서는 무예 실력만큼이나 연기 실력도 출중하십니다. 지난번 우물가에서 넘어지실 때 쌍코물까지 흘리며 바보 흉내를 내신 건 그것도 작전이셨습니까? 그것은 적을 방심케 하는 고도의 기만전술이었습니다. 부디 잊어 주십시오. 천하의 내금이장 하지는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져 어쩔 줄 몰라 했고 연심은 그런 그가 귀여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도피행이었지만 모닥불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의 밤이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밤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숲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한 그 순간 저 멀리서 수십 기의 광군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하진과 연심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나리, 이제 우린 끝인 겁니까? 저들이 나리를 잡으러 온 겁니까? 두려워 마시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누구도 부인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오. 광군들이 창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오던 숨막히는 순간 선두에 있던 내금이 종사관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뚜벅뚜벅 하진을 향해 걸어오더니 갑자기 그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강하진 대장님, 늦어서 송구합니다. 주상 전하의 어명을 받들러 왔습니다. 어명이라니요? 영모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진범인 병조판서 일당이 잡혀 모든 죄가 씻겨졌으니 즉시 황궁하여 내금위장직에 복귀하라는 전하의 명이십니다. 그것은 긴 도망자 생활의 끝이자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진은 그제야 쥐고 있던 검을 거두고 옆에 선 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비천한 벙어리 머슴에서 다시 조선 최고의 무관으로 돌아온 사내. 하지만 그의 눈에는 권력 회복에 대한 기쁨보다 곁에 있는 여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먼저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한양의 아담하고 볕이 잘 드는 기와집. 오늘은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하진이 연심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이지요. 하진은 연심을 마루에 앉히고 무릎을 꿇어 그녀의 발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한겨울 얼음물에 터지고 갈라졌던 상처투성이 발. 하진은 그 발에 곱디고 온 비단꽃신을 조심스럽게 신겨주었습니다. 이 못난 놈을 위해 험한 일을 하느라 고생 많으셨소. 이제 다시는 부인의 손발에 찬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리다. 이 꽃신을 신고 나와 함께 꽃길만 걸어주시오. 그 후 연심은 하진과 함께 꽃길을 걸었습니다. 서로의 곁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장 따뜻한 꽃길을. 하진이 선물한 그 비단꽃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심은 그 꽃신을 가장 귀한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두고 평생 신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하진이 자는 곁에서 몰래 꺼내 자신의 볼에 갖다 대곤 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그 추운 날 서방님이 몰래 주셨던 그 투박한 찐 감자만큼은 아닙니다. 그때의 손길이 남긴 온기. 그것이 나의 진짜 꽃길입니다. 비단꽃씨는 신분이 올라간 여인의 상징이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자신의 모든 상처를 아무 데가 없이 보듬어준 그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 강아지는 백성을 위하는 대쪽 같은 장군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다시는 자신과 같이 억울한 일을 만드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이란 검날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약한 이를 끌어안는 두 팔의 온기라는 것을요.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청상과부와 벙어리 머슴,
두 사람의 사랑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기에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은 흉측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 머슴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은 조선 제1검의 칼날보다 더 빛났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연심이었다면 벙어리 돌쇠의 초라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박서방 같은 겉모습에 속아 그를 외면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먹먹한 여운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담밤여화의 손을 잡아주세요.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담밤여화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